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부정적인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 일이 잘 풀리고 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의견들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더라도 부정적인 사람이 한 명이 끼어 있으면 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우성입니다. 우성, 열성, 열성, 우성. 우성이 이제 훨씬 세죠. 그래서 이 우성을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성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판단, 부정적인 말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그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딱 끼어 있으면 그 조직은 서서히 붕괴되어 가기 마련입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에서도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은 발전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정적인 인간은 정말 암적 존재죠. 근데 이 부정적인 인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5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포기한다. 두 번째, 자기 성찰이 없다. 세 번째, 자기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 네 번째는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 다섯 번째는 불가능이란 말을 자주 쓴다. 이 5가지의 특징에 들어가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곰곰이 따져보고 본인이 평소에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쉽게 포기한다. 한번 볼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고단하죠. 인생 자체가 고단합니다. 이 고단한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포기할 만한 이유들이 또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요소들만 보이는 거죠. 그런 요소들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포기했어. 이랬기 때문에 나는 그만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것을 꾸역꾸역 버텨가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바본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포기할 만한 요소들을 찾지 않고 희망 그리고 발전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요소들을 더 의지하면서 조금씩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쉽게 포기해버리고 난 이래서 안 돼. 난 도저히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왜냐?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쉽게 빠르게 그런 포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포기해야 되는 이유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사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포기를 너무 쉽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기만큼은 정말 멈춰야 된다. 포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발전이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에서 자기 성찰이 없다는 거죠. 자기 성찰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꾸준히 합니다. 자신의 장점, 자신의 단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오는 그림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른 건지, 자신의 장점이 뭔지, 자신의 단점이 뭔지, 매일매일 자신의 장점을 키우고 있는지, 매일매일 자신의 단점을 추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아 성찰, 자기 성찰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무너져 있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사람을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으로 바로 하나가 자기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발전이 없는 거죠. 본인의 단점은 점점 커지고 본인의 장점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찰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글이 있습니다. 잊고 있다면 다시 기억하라. 기억하고 있다면 그 길을 걸어라. 이미 걷고 있다면 행복하게 가라. 자아의 신화를 향해 걸어라. 그리하여 아주 특별한 성공을 맞이하라.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잊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원했던 그 목표와 꿈,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존감 회복, 그런 것들을 위해서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그 일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자아의 신화를 이루게 되고 아주 특별한 성공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재력, 권력, 명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게 되고 본인의 아주 멋진 향과 멋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성공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멋과 향이 배어 나오는 그런 아주 특별한 성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자아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특별한 성공을 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자기 성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단점이 점점 커지고 장점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가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이분들은 매사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기주의자가 된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0세의 회장님의 인생교훈에 긴 문장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그 전체 문장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90세의 어떤 회장님의 인생교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따르지 않는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따르지 않고, 사랑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따르지 않고 점점 외로워지면서 또한 그런 외로움 속에서 더 이기주의자가 되고 또 외로워지고 더 외로워지고 그러면서 뭐 소위 말해서 막 악이 받치는 거죠. 그래서 더 이기주의자가 되고 이런 악순환을 돌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몇 번 돌게 되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인을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이익권만 생각하고 본인만 생각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과 타협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이죠. 왜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자기만 고립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가,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소한 거에 막 집착하다 보면 발전이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계속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 그 어떤 숲은 하나의 숲이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수백 그루, 수천 그루, 수만 그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매사가 피곤하죠. 그 나무 하나, 아주 사소로운 거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주 사소로운 것에서 남을 막 공격하고, 아주 사소로운 것 때문에 뭐 일을 접게 되고 포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에 연연하게 되면 본인의 발전이 없고 그 다음에 희망도 없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긍정적인 면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소한 것에 너무 연연하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툴툴 털어버리는 그런 버릇도 중요합니다. 아, 뭐 괜찮아. 그거 뭐 어떻게 되겠지.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막 얽매여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곤하지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싹이 터서 완전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고사성어가 있죠. 해불양수. 해불양수. 제가 이 해불양수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 큰 물줄기 있잖아요. 뭐 양쯔강이라든가 미국의 뭐 미시시피 강이라든가 저 위에 스네이크 강이라든가 이런 큰 강들, 바다로 가는 큰 물줄기는 사사롭게 들어오는 그런 물갈래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큰 바다로 가는 큰 강줄기가 그 물이 들어오는 물줄기, 조그만 물줄기들이 지저분하다,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큰 물줄기는 사사로운, 큰 바다로 가는 큰 물줄기는 사사롭게 들어오는 물갈래를 거절하지 않는다. 해불양수입니다. 해불양수.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해불양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사사로운 것에 연연하게 되면 우리 자체가 사사로운 물줄기로 물갈래로 변해버리는 거죠. 큰 물줄기가 되지 않고 물갈래가 되면 큰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해불양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해불양수, 아주 참 좋은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불가능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아, 그거 불가능해. 아, 그거 안 돼. 그거 힘들어. 그거 절대 안 돼. 뭐 이런 식의 말을 자주 쓰는 거죠. 아, 생각해 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해 봅시다. 아, 가능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불가능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불가능이라는 말은 안 돼. 뭐 해도 안 돼. 그거는 비전이 없어. 뭐 이런 식의 대답들인 거죠.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운, 그런 마인드가 전염병처럼 불가능병을 주변에 퍼뜨리게 됩니다. 조직의 암적 존재 같은 사람이죠. 조직의 암적 존재. 그래서 그 권오현 사장이 있었던 초격차라는 책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요. 조직에서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이렇게 불가능,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조직에서 이런 사람들은 암적 존재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현대 정주영 회장의 당신 해보긴 해봤어? 라는 제목에 제가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미리짐작, 아이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조직의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조직에서도 밀려나게 되고 자신의 발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만 점점 커지게 되고, 그래서 집에 와서 더 화만 내게 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왜 이 세상은 날 알아봐 주지 못하는 거야,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부정적인 사람은 사회를 점점 비판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한 것은 생각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5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긍정적인 인간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인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5가지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2번째, 자기 성찰을 꾸준히 해서 본인은 지금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지, 본인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지, 본인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본인은 남들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발전과 더불어서
남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일원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 자신의 장점을 점점 키우고 있고 자신의 단점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지 자기 성찰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사람 남에게 끽소리도 못하고 하이에나나 소인배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끽소리 못하고 이런 것이 존중이고 배려가 아닌 거죠. 그것은 파괴적인 참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적인 참음,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 숲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해불양수, 그런 마음으로 큰 물줄기가 가는데 사사로운 물갈래는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버릇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자꾸 연연하면서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파괴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능하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아,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런 말을 입에서 쏟아내지 말고, 아, 이거 한번 시도해 봅시다. 아,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 이거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봅시다. 그런 마인드를 자꾸 가져야지만 그 사람이 발전적으로 바뀌게 되고 점점 성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생각, 말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을 찍혔을 때는 그 조직에서 도움도 되지 않고 암적 존재가 되면서 점점 본인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붕붕붕 날지는 않겠지만 긍정적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매일 생각한다면 조금씩 본인이 변하게 됩니다. 얼굴 색깔부터 조금씩 변하게 돼요. 찡그리고 있는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바뀌게 되고 남들에게 점점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왜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을 때는 시간이라는 막강한 시간이라는 파워를 들이댔을 때는 나중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격차는 좁힐 수가 없는 너무나도 큰 갭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이 5가지를 우리가 매일 조금씩 노력한다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점점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